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월가에서 2025년 첫 번째 곰이 등장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주식이 2025년을 인플레이션 저하, 경기 침체로 인해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였기 때문이라 합니다. 경제 성장이 약화되면서 연준이 금리를 높게 유지하도록 하는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이 주식 시장 랠리의 궁극적인 침체의 주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024년 4분기가 끝나고 기업들 실적 발표에서 2025년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지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시드 주가가 많이 올라서야 하는 시기인데 걱정은 됩니다. 지난 금요일장 EV 섹터주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했는데요. 리비아는 플러스 1.2%, 테슬라는 플러스 4.34%, 루시드는 플러스 1.57% 상승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테슬라가 약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하겠고요. 자, 이제는 루시드가 상당히 많이 치고 올라서야 할 시기입니다. 그동안의 내용들만 보면 전고점을 뚫고도 남을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주가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죠. 이제는 그래비티 판매량이라는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월가에서도 힘을 싣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2.8에서 2.9달러가 중요한 저항선으로 보입니다. 이 구간을 돌파할 경우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마련되었고 지속적인 매수세가 이어진다면 3달러 도달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겠습니다.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공매도 비중이 점차 줄어들면서 커버일수도 상당히 줄어든 모습이고 여기서 큰 호재가 하나 터져준다면 숏 스퀴즈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이죠. 11일까지 보고가 된 공매도 비중을 살펴보면 30% 부근까지 떨어졌지만 아직은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도 공매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소식이 계속 이어지면서 공매도 애들이 루시드 주식에서 재미없게 만들어놔야 합니다. 그래야 확실히 줄어들 것입니다. 오더플로우는 라지 스케일에서는 약간의 매수세가 우세했고 미디움과 스몰캡에서는 매도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5불라인에서 상당히 치열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번 주는 3불대를 향해서 큰 매수세와 함께 올라서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루시드가 그린너라고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그리너지가 맞습니다. 착오가 있었던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전달해드립니다. 지난 영상 등 현재 루시드 측을 살펴보면 서킷에서 포착되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덜란드 서킷에서도 루시드 차량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판매량이 상당히 안 좋다는 것도 지난번에 언급드렸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부진을 떨치기 위해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루시드 에어 알리기에 나섰는데요. 이러한 효과로 인해서 독일처럼 판매량을 끌어올려 주었으면 좋겠네요. 인사이드 EV에서 수석 엔지니어 에릭 바흐와 그래비티 생산의 시작과 그 다음에 무엇이 올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래비티를 통해 EV 시장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려 하고 있고 그래비티는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인 7인승 SUV로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생산이 시작되었으며 브랜드의 재정적 안정을 이끄는 중요한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면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루시드는 이 모델을 통해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전까지 여러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생산의 과제와 전략 중에서 에어세단 이후 두 번째 차량으로 초기 생산량을 수백 대에서 수천 대, 그리고 수만 대로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 말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품질 유지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하면서 루시드의 수석 엔지니어 에릭 바흐는 고품질의 제품과 안정적인 공급망, 그리고 효율적인 공장과 물류 시스템이 성공적인 생산 확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어 생산 초기에는 공급망 문제와 제조 난항이 있었지만 그래비티에서는 이를 극복할 자신이 있다고 밝히면서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대량 생산에 한 발 더 다가갈 것을 암시하였습니다. 또한 그래비티는 테슬라의 충전 포트를 기본으로 채택해 충전 편의성을 강화할 예정이며 OTA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글로벌 인증 작업도 진행 중이라 말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와 수요의 도전도 정말 중요하죠. 루시드는 아직 시장에서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2023년 에어 세단은 6천만 대 판매에 그쳤으며 올해는 9천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1년 예상치였던 9만 대 생산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 수치죠. 그래비티의 출시는 루시드의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릴 중요한 기회이며 대규모 광고 캠페인과 오프라인 매장 확대도 계획 중이라 밝히면서 그동안의 부진함을 씻어내려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비티의 강점을 지속적으로 알려야 할 텐데요. 그래비티는 최대 450마일의 EPA 인증 주행거리, 800마력 이상의 출력, 그리고 넓은 실내 공간을 제공하며 럭셔리 SUV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BMW X7이나 볼보 XC90 같은 기존 경쟁 모델에 비해 높은 시작가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8만 불 미만 투어링 모델도 생산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루시드는 이 모델로 기존 에어보다 6배 넓은 잠재 시장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루시드의 미래 계획은 2026년 출시를 목표로 더 작고 저렴한 EV 프로젝트 미드 사이즈를 개발 중입니다. 모델은 대중적인 가격대 5만 달러의 크로스오버로 테슬라, 모델 Y처럼 대규모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그래비티는 루시드의 수익을 책임질 중요한 모델로 브랜드의 성패를 가를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비티는 루시드의 차세대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입니다. 루시드가 생산 품질과 브랜드 인지도를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면 그래비티는 시장에서 강력한 반응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록 도전이 앞에 있지만 그래비티의 혁신적인 설계와 뛰어난 성능은 시장에서 주목받을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고 이제 그래비티는 단순한 SUV를 넘어 루시드의 비전을 실현하고 더 많은 고객들에게 전기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래비티의 성공은 루시드가 EV 시장에서 진정한 선도자로 자리 잡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활기찬 월요일 시작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